여기저기 바세린 다 좋아요. 하지만 바세린은 밀폐력이 너무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두껍게 바르면 정말 모공을 완전히 막고 피지 배출, 각질 배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 두 분이나 나와주셨습니다. 청담 글래시 피부과의 닥터 주디 주홍진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닥터 주디의 남동생이시죠, 닥터 에릭 주영웅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남매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해 볼 주제가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다 보면 얼굴에 뭐 잡티도 아닌데 이렇게 뭔가 좁쌀같이 오돌도돌 나오는 게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바로 이제 비립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비립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네, 맞아요. 비립종은 정말 딱 좁쌀만한 알갱이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겼는데 약 1에서 2mm 정도의 크기고 작고 하얗게 나오는 돌기예요. 보통 비립종은 눈가나 관자놀이, 이마에 잘 생기고 드물게는 코 옆이나 턱 쪽에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크기는 작지만 한번 생기면 은근히 거슬리게 되죠. 그렇죠. 거울 볼 때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비립종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또 이것이 또 비립종하고 좁쌀 여드름이랑 비슷하다,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 네이버 지식인의 대표적인 질문이 피부가 오톨도톨해요. 그럼 이제 답변이 정말 많이 달리는 게 비립종이다, 좁쌀 여드름이다, 이게 분분하죠. 근데 차이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먼저 이제 좁쌀 여드름은 소위 이제 피지와 염증이 같이 동반이 돼서 그리고 보통 주변이 붉고요. 이렇게 탁 눌러보면 많이 아파요. 그럴 경우에 특히 안에 노란 고름 같은 게 차있는 화농성 여드름인 경우도 많고요. 근데 비립종은 색깔 자체가 하얘요. 하얗고 단단한 정말 좁쌀 같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좁쌀 여드름과는 다르게 염증이 없기 때문에 빨갛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비립종, 좁쌀 여드름과 많이 헷갈리시는 게 바로 항관종과 편평사막인데요. 항관종은 약간 투명한 살색으로 이제 만졌을 때 말랑말랑한 편이고요. 특히 여기 눈 밑에 잘 생깁니다. 이거는 이제 피지샘이 많이 과다 증식한 거예요. 반대로 편평사마귀는 만지면 약간 거칠거칠해요. 그리고 만지면 만질수록 개수가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바이러스,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접촉에 의해서 다른 데도 감염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립종은 편평사마귀와는 반대로 딱딱하고 단단한 느낌이 있으면서 빨간 염증이 없이 오랫동안 한 자리에 유지되는 게 특징입니다. 사실 이렇게 비슷비슷한 병변이 되게 많은데 일반인들은 구분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전문의 선생님들이 봐주시면 좋은데 그럼 비립종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좀.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비립종은 사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피부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매일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오래된 각질은 탈락이 보통 됩니다. 그런데 이 탈락된 각질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피부 속에 갇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오래되면 작고 단단하게 굳어버리게 되고 이게 바로 비립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비립종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특별한 자극 없이 생기는 원발성 비립종이 있고 피부 자극이나 손상 후 회복 과정에서 각질이 막혀서 생기는 속발성 비립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화상이나 또 레이저 시술, 각질을 벗기는 필링 시술을 과도하게 했을 경우에 각질 재생 주기가 망가지면서 생기는 건데 이 두 가지 모두 쉽게 말하면 피부가 스스로 각질 청소를 잘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질이 결국은 잘 제거되지 않아서 생기는 거군요. 자, 그럼 이제 비립종 보기 안 좋아서 집에서 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살짝 짜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거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잘 짜시면 됩니다. 그래요? 근데 또 잘못 짜시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립종을 잘 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꿀팁입니다. 먼저 꼭 소독된 바늘로 아주 살짝 구멍을 낸 다음에 면봉으로 이제 살짝 눌러서 이제 알갱이가 쏙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잘 짜신 건데요. 네네. 하지만 이것도 좀 잘못해서 비립종 짜려다가 오히려 안으로 쏙 들어가서 빨갛게 감염이 되거나 또 멍도 들죠. 세게 두르면. 그리고 나서 흉터가 더 진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비립종은 피부 표면보다는 더 깊은 진피층 가까이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피부 표면과 연결되는 이제 소위 모공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여드름과 다르게 여드름 이제 손으로 짜면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여드름도 심할 때는 손으로 짜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늘로 통로를 만들어서 짜야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것은 이제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오셔서 짜시거나 제거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그리고 비립종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우는 없나요? 저절로 없어지기도 하는 것 같던데. 아주 작고 얕은 비립종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피부가 건강하고 각질 재생 주기가 잘 유지되는 분들은 몇 개월 안에 스스로 사라지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두면 수개월 또는 수년간 그대로 남아있거나 오히려 개수가 점점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눈가처럼 피부가 얇고 예민한 부위는 자연 소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거하는 걸 추천드려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피부과에 오면 어떤 방법으로 이 비립종을 제거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보통 많이 아시죠? 피부과에 오시면 비립종은 주로 레이저 치료로 제거를 합니다. 가장 흔하게 쓰는 거는 소위 점 빼는 레이저, CO2 레이저라고 하는데요. 그 CO2는 즉 탄산가스 레이저입니다. 레이저로 이제 피부 조직을 태워서 기화시켜 버리는 건데요. 사실 10년 전부터 점 빼는 레이저 다 한 번씩은 해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부터 전통적인 방식의 레이저고요. 근데 이제 좀 문제가 이게 최신 레이저는 아니다 보니까 제거한 부위가 이제 일시적으로 빨개지거나 이제 딱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1주나 2주 안에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이제 비립종을 한 번에 다 없애겠다고 레이저를 세게 하면 오히려 흉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뿌리가 이제 얕은 비립종도 있지만 깊은 비립종은 딱 한 가지로는 없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최근에 나온 이제 미세침 고주파, 영어는 라디오 프리퀀시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부르는 장비가 있는데요. 얇은 가는 바늘로 피부 깊숙이 들어가서 바늘 끝에서 이제 고주파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뿌리가 깊은 비립종일 경우에는 CO2 레이저와 이런 마이크로 니들 RF 고주파 레이저를 함께 쓰는 게 더 부작용도 적고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레이저 치료도 정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군요. 자, 그런데 이제 비립종이 생기는 분들은 제거를 해도 또 생기고 한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자꾸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비립종은 한 번 생기고 끝이면 좋은데 문제는 우리의 피부 타입이나 또는 생활 습관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좀 많이 기름진 유분이 많은 화장품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피부 각질 재생 주기가 느려지면서 생기기 쉬운데요. 실제로 비립종이 너무 잘 생기는 분들에게는 특히 이제 유분기 많은 화장품을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여자분들은 이제 꾸덕한 아이크림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꾸덕한 영양크림도 좋아하시는데 이거 많이 바르면 좋다고 비싼 거 사서 듬뿍듬뿍 바르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너무 유분기 많은 화장품을 두껍게 바르면 피부에 이제 막이 형성이 돼서 오히려 각질 탈락을 못하고 각질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비립종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유튜브에 등장하는 꿀템 바로 바세린인데요. 바세린. 여기저기 바세린 다 좋아요. 하지만 바세린은 밀폐력이 너무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두껍게 바르면 정말 모공을 완전히 막고 피지 배출, 각질 배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이크림 너무 비싸니까 좀 저렴한 바세린 눈가에 바르고 갑자기 눈가에 비립종이 생겼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약간 너무 기름진 화장품보다는 좀 가벼운 좀 더 약간 물 같은 성향의 화장품을 좀 바르시고 좀 피부가 숨 쉴 수 있게 너무 과하지 않게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코팅을 너무 강하게 해도 문제가 되는군요. 자, 그렇다면 또 비립종이 잘 생기는 피부 타입도 따로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지성 피부에 트러블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비립종은 꼭 지성 피부에만 생기는 건 아니고 오히려 건성이나 민감성 피부에 더 자주 생기기도 해요.
건조하면 각질이 좀 더 많이 생기고 네. 피부 각질 재생 주기가 느려지기 때문에 네. 각질이 피부 속에 갇혀 있기 쉽기 때문인데요. 또 민감한 피부 같은 경우는 외부 자극에도 약해서 네. 필링이나 레이저 같은 자극 후에 잘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유분보다도 네. 피부 장벽이 얼마나 튼튼하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비립종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피부의 턴오버를 잘 시킬 수 있는 스킨케어 습관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오늘 꿀팁 좀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는 네. 피부 부위에 따라 또 피부 타입에 따라 맞는 세안 방법을 하셔야 됩니다. 네. 특히 눈가는 네. 피부가 매우 얇아서 네. 세안을 해도 이제 메이크업이 많이 좀 남아 있거든요. 특히 이제 마스카라나 아이라이너 같은 아이 메이크업을 좀 진하게 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꼼꼼하게 지우지 않으면 네. 이제 그게 모공을 막아서 각질이 쌓이기 쉬워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이 전용 리무버와 또 이중 세안으로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제 아하 바하보다는 좀 더 순한 파하날라하 같은 순한 각질 제거제를 주 1회에서 2회 정도 사용해 보세요. 이런 약간 화학적 필린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은 피부 재생 주기를 촉진해서 각질이 피부 안에 쌓이는 걸 탈락시켜서 그걸 막아줍니다. 자극이 강한 알갱이가 있는 스크럽보다는 네. 이런 화학적 각질 제거제가 안전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세안할 때 너무 뜨거운 물은 좀 피하시고요. 네. 수건으로 빡빡 문지르듯이 닦지는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수건을 이제 가볍게 두드려서 말리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네. 네 번째 또 이제 네. 화장품 선택할 때 네. 논코메도제닉 그리고 저자극 그리고 무향 같은 문구가 있는 화장품이나 선크림을 고르시는 게 특히 민감성 피부에는 좋고요. 네. 또 향이나 알코올이 너무 많은 제품은 자극이 돼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네. 또 모공을 막는 성분은 비립종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네. 이제 무엇보다 스킨케어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비립종이 한번 생기면 이제 네. 하루 이틀 스킨케어 한다고 없어지진 않지만 네. 이렇게 건강하게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네. 생활 습관이 쌓이면은 네. 비립종도 예방하고 피부도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나오셔서 비립종을 없애는 방법, 또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또 비립종의 원인까지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립종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이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알찼습니다, 오늘. 다음에도 또 우리 두 분 찾아뵙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